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강철부대 3 12화 리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12화를 지금 보질 않았어요. 이제 왜 안 봤냐면은 어차피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제가 어차피 왜냐면 그 이후에 연재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철부대가 지금 12화로 이제 우승팀이 발표가 됐고 이제 끝나버린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막 가타부타 막 뭐 플레이가 어땠어요, 뭐 707 플레이가 어땠어요, 뭐 HID의 움직임이 어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뭐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연재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과가 끝났고 막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제 제가 또 어쨌든 강철부대 3를 쭉 리뷰를 해보면서 제가 픽을 틀렸잖아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결승이 제일 중요한데 결승 때 이제 픽을 틀려갖고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707이 이제 우승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언했는데 틀린 부분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누군가한테는 이게 사과할 부분이냐, 그냥 서로 이렇게 그냥 뭐 찍어보는 거고 틀리고 말면 많은 거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707을 픽했고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근거로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근데 다 이제 어긋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대본이 없기 때문에 까먹을까봐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계속 707이 우승할 것 같다라고 계속 쭉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강철부대 3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나왔던 사람이 뭐 고인호 대원님이나 또 플레이를 현재까지 해왔던 결승까지에서 활약을 했었던 홍범석 선배님도 혹시나 제 컨텐츠를 봤다라면은 야, 나 지금 뭐냐, 준결승에서 결승에서 떨어졌어 승준아. 근데 왜 자꾸 707을 이게 우승했다라고 자꾸 이렇게 하냐, 민망하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플레이어분들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시청자분들보다는. 근데 저가 자꾸 707이 이길 것 같다, 이길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뭐 첫 번째는 뭐 확신에 찬 인터뷰를 했다.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로 미션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주인공이 원래 맨날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근거들을 토대로 하고인데, 제가 쭉 강철부대를 해보면서 이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예. 우승하는 팀과 뭐 떨어지는 팀이 아무리 뭐 어떤 트랩을 건다 해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데에서 포인트들을 발견하고 많이 적중했었거든요. 강철부대 뭐 3만 제가 리뷰한 게 아니고 더솔조스도 이제 나갔었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결승 미션에서 제가 이제 뭐 리뷰도 이제 추가로 했었었고, 그 다음에 강철부대 1, 2도 했었었고, 뭐 계속 밀리터리 컨텐츠 해보면서 뭔가 여기만의 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뭐 몇 가지의 저의 어떤 요령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비껴나가게 제작진들이 오히려 역으로 트랩을 걸어놨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뭐 분석하는 저보다 더 세밀하게 강철부대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치밀하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그래갖고 왜 이 사람들 뭐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팀. 근데 실제로 그 팀이 올라가.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저처럼 음성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이제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최영재 대원님과 가까이 있는 팀일수록 뭐 우승 확률이 높다. 근데 그 실제로 신빙성이 있었었고, 이번에는 707이 최영재 그 마스터님하고 제일 가깝게 있었으나 제작진들이 오히려 트랩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깔아놓고 참가대원들을 깔아놓고 HID를 우승시키자, 우승인데 이 배치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변칙을 줬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작진분들은 결과를 알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 위에서 이제 체스 두듯이 이제 술을 넣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707 우승을 예측했었던 유튜버분들, 강철부대 리뷰하신 분들도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내가 틀려갖고 죄송하다. 근데 뭐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아냥거리게 댓글 다신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유튜버의 숙명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야용 대원님께서 되게 활약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HID 팀에서. 하고 또 어쨌든 검증돼 있으니까 전역을 하고 또 유관기관에서의 특수부대의 연장선에서의 어떤 직무 수행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게 또 세상이 또 좁은 게 뭐냐면요, 제가
특전대대에서 2년 생활했었다 했잖아요. 그때 같이 생활하셨던 같은 통신주특기 사수님이 계셨어요. 거기 사수님도 해양경찰특공대 이제 특수구조 팀에 있는데 거기 팀의 막내로 계신데요, 고야영 대원님이.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빌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야육님께서 이제 TV에 나올 때는 HID 포스와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어떤 리더십이나 강인한 모습으로 하고 또 엄청난 확신에 차고 패기 있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막내처럼 귀여울 뿐이다라고 이제 군대 선배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저는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밑밥이 아니고 HID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몰랐으니까 결과를. 그러니까 전력적으로나 어떤 기세적으로나 기백적으로는 707이 이길 것 같지만은 근데 HID가 한편으로 이겼으면 한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누누 TV 마냥 누누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음성부대가 뭔가 양성부대만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떤 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많이 올라와 주면은 나중에 강철부대 4를 연재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밀리터리 컨텐츠나 하고 또 특수부대가 아닌 뭐 군대 전체적인 어떤 균형적인 부분에서 예전에는 진짜 알아봤자 특전사 그 다음에 UDT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해병대 수색 때. 요즘은 이제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많이 알려지고 또 이제 몰랐던 부대들이 많이 이렇게 띄워짐으로써 좀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생태계라 하긴 좀 그렇고 밸런스가 좀 고루고루 이렇게 맞춰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HID가 여태까지 음성으로서 베일에 가려졌기 때문에 심지어 남자인데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정보사가 뭐 한 데인지도 모르고 뭐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 뭐 자격증 따는 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상공회의소 마냥. 그래서 정보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인식이 높아지기도 했고 저도 이제 같은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정보사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그쪽 훈련 안 해봤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라든지 또 그쪽에서 제가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쪽 대원들의 뭐 전투력 이런 것들을 평균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은 안 보이는 곳에서 음지에서 가려진 상태에서 훈련을 받거나 생활을 하게 되면은 단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힘줘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래도 양지에서 보여지는 데서 있다 보면은 부조리라든지 힘든 것들이 덜한데 안 보이는 곳에서 하게 되면은 인정도 덜 받게 되고 어떤 동기부여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동기부여를 찾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국가관이나 명예의식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훈련을 나아가고 이제 하는 어떤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음성부대들이 더 이래 힘든 부분들이 덜어 있다. 그리고 보안적인 부분도 철저하기 때문에 저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 군대 때 어땠다, 뭐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해소가 되고 그 당시에 힘들었던 군 생활을 많이 보상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심하게 하거나 자랑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허세가 되겠지만은, 근데 보안이 철저한 이제 음성부대들은 그런 말을 못해요. 저도 심지어 더솔저스 나가서 하고 또 회사 동기 중에 정보사 출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되게 친해해요. 근데 안에 임무적인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안 물어봤어요. 그게 신뢰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보안 상황이기도 하니까는. 그래서 뭐 이런 같은 특수부대끼리라도 어떤 동질감은 있지만은 에티켓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어쨌든 707이 준우승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12화를 안 봐서 지금 이제 제 결과적으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707도 굉장히 잘 하는 팀이었는데 하고 또 707을 위한 유리한 미션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좋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준우승 해버린 게 너무 아쉬워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707 팀도 응원했었고 HID 팀도 아까 전에 사유로 인해서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하늘의 태양은 하나여야만 하잖아요. 누군가는 지는 해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떠오르는 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HID가 됐다는 게 어쨌든 축하를 하고, 저도 어쨌든 너무 이제 강철부대가 하고 또 HID 분들이 활약을 해줬어서 저도 이런 컨텐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강철부대라는 컨텐츠가 이렇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함으로써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관심을 많이 받았고 하고 또 뭐 계속 이렇게 컨텐츠를 나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러면서 뭐 밀리터리 관련된 어떤 끈을 놓지 않게 되었고,
또 강철 부대를 보면서 또 재밌기도 했고 뭐 옛날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강철 부대를 나갔던 선후배들 예전에 하고 또 더솔저스를 예전에 나갔던 선후배들 하고 또 안 나갔지만 같이 유관 기관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뭐 통화 나누면서도 뭐 이모저모 이야기 하거든요. 나 지금 나가면은 뭐 이 정도는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등등 하고 또 난 지금 나가면 완전 퍼진다. 등등 하면서 쟤는 내가 같이 생활했었는데 또 얘는 내가 아는 애다. 또 얘는 뭐 어떤 애였다 하면서 같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과정들이 전 즐겁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래요. 왜냐면 저도 어떤 한 카테고리에 굉장히 특수부대 출신들의 지인들이 굉장히 저는 많단 말이에요. 같이 지금 연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모저모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철 부대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끝나서 저도 이제 강철 부대 관련된 더 이상의 어떤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건덕지가 없잖아요. 이 이야기도 좀 하고 가겠다. 강철부대 이야기 나온 김에. 이번에는 강철부대 3에서 변화를 줬었던 게 미군 특수부대 연합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변화를 줘서 그게 굉장히 흥행에 많은 큰 도움이 됐었잖아요. 근데 강철부대 4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이지만은 강철부대의 이제 국내 팀, 그러니까 저는 플랜이 두 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좀 뭔가 이거 말 잘해야 돼. 뭔가 좀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아니면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전문성을 가진 뭐 헌병특임대라든지 SSU라든지 이런 팀을 배제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구색을 채울 칸에다가 제 생각에는 외국에 있는 특수부대 팀을 좀 더 이렇게 섭외를 해서, 왜냐면 한 번 섭외하기가 힘들지 두 번 섭외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좀 더 글로벌하게, 왜 더솔저스의 취지처럼 그 강철 부대는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흥행력과 지금의 어떤 분위기로 봤었을 때 하고 또 제작사들도 분명히 많이 붙을 거고, 왜냐면 강철 부대 3도 성황리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뭐 사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외인 부대라든지 몰라요. 저도 스페츠나츠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다른 어떤 연합의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또 참가를 시킬 것 같아요. 흥행의 어떤 빌미로다가. 아니면은 뭐 미 해병대 아니면 그린벨에 뭐 이렇게 묶어갖고 또 미 특수 한 팀 만들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글로벌하게 해서 강철부대 4는 연재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뭐 계획에 없거나, 혹은 왜냐면 뭐 이번에 강철부대 3를 했는데 외국인 분들 이렇게 섭외해서 하는 어떤 과정이 이모저모 너무 힘들더라. 케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어떤 페이적인 부분이라든지 체류할 때 어떤 부분들, 보낼 때 케어할 때 이 사람들 먹는 것들도 완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4명 케어하는 게 일반 참가자래 다른 특수부대 국내 참가자 10명 케어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은 페이를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뭐 강, 뭐 바다, 산을 건너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바뀔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제 첫 번째 이제 계획 느낌은 글로벌하게 좀 더 갈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면 플랜 2로다가 다른 어떤 유관기관을 섭외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해양경찰 특공대, 왜냐면은 그 다음에 육상경찰 특공대 또 어디 있을까요? 소방관들도 되게 직렬이 여러 가지거든요. 뭐 특수구조단인가 그쪽도 있고, 뭐 산악구조대 팀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유관기관을 뭐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부대예요, 부대. 그리고 특수부대 출신들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팀을 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연관성을 왜 갖게 됐냐면은, 강철부대 매 시즌을 거듭할 때마다 경찰특공대 분들, 그러니까 해양경찰 특공대 분들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소방관 분들 많이 나오셨죠.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너무 깊어요. 다 특수부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은 경호처인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경호처는 제가 이번에 상사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거지만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라, 경호처에서도 소방관, 해양경찰 특공대 아니면 현직에 계시는 분들 못지않게 체력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은데, 왜냐면 제가 상사교육 받으면서 같이 체력 단련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면서 지금도 현역처럼 몸 관리하시는 대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나가는 게 경호처가 엄청 보수적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 참여나 출연에 있어서 엄청 닫혀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강철 부대 나오실래요? 아니면 뭐 더 솔저스 2 나오실래요? 하면 요익당 하면은 나올 수 있는 대원들, 몸 상태 준비되어 있는 대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허가를 안 내준대요. 엄청 보수적이에요. 문신해서도 안 되고 막 진짜 뭐 소방관이신 분들, 경찰 특공대이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타투 있으신 분들 많은데 청와대 뭐 경호처나 방호직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깐깐하고 되게 많이 약간 좀 폐쇄적이다기보다 보수적인 어떤 집단이더라고. 제가 교육대 이제 경호처 사람들 많이 이제 그때 같이 교육을 듣게 돼서 많이 이제 교류하면서 느꼈어요. 그런 분위기나 시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팀들도 뭐 나와서 한몫해주면은 정말 재밌거든요. 하고 또 우리나라의 유관기관이 또 이런 팀들도 있구나 하고 또 이런 어떤 부대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직렬도 있구나 하면서 소개가 되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도 특수부대 출신인데 전역에서 또 이런 루트로도 또 빠지는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성을 또 띄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측이지만 플랜 2예요. 그래서 유관기관들을 부대로 꾸려서 뭐 한두 팀 더 만들어서 군부대 팀하고 이렇게 콜라보하는 어떤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어떤 예측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뭐 이건 강철부대 분들이 뭐 만드는 거죠. 근데 저도 이번에 강철부대 3 보면서 되게 놀랬던 거는 원에서 처음 만들었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었고 좀 추리한 부분도 많았어요. 근데 2 이제 연재하면서 팀도 많이 늘어났고 안에 어떤 구색들도 굉장히 잘 갖춰졌고 미션들도 다양성해졌고 규모도 커졌고 스케일도 커졌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모든 게 발달됐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나아가면서 작고 큰 오류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강철부대 3 나오면서 더 그거를 흥행할 수밖에 없게 소재를 잡고 또 그거를 다 수정해 나가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제작진들이 강철부대가 흥행하기 때문에 이 제작을 했던 원에서 제작했던 뭐 2에서 제작했던 팀들이 계속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계속 어떤 미션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진행 방향이 있어갖고 엄청 이제 골똘히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계속 쭉 유심히 봐왔잖아요. 일반 시청자 입장도 아니고 출신으로 이제 프로그램 나갔던 사람이고 또 강철부대 1, 2, 3까지 이제 다 본 사람이다 보니까는 야 이게 이렇게 많이 개선됐네. 뭐 심지어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뭐 테러범이 대항군들의 어떤 퀄리티 하고 또 대항군 보스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해서 첨가 대원들을 고착시켜서 우리가 시청하는 시청자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박진감 넘치게 하는 어떤 요소들 하고 또 미션 촬영지들이 정말 다양해서 이번 뭐 예를 들어서 폴을 하게 되면 이번에 어떤 미션을 할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이게 엄청난 노고와 뭐 엄청난 어떤 비용과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아이디어와 또 엄청난 어떤 섭외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조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현해내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철부대 3 후반부쯤 볼 때쯤에 와 진짜 대단하다 하고 또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작진들이 제 컨텐츠도 보거든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봐요. 그래서 제가 뭐 강철부대에 어떤 누가 되는 어떤 컨텐츠가 있고 하면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와요. 뭐 강철부대 제작진입니다. 뭐 이거는 좀 약간 좀 뭐 강철부대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좀 뭔가 부적합한데 좀 내려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은 저도 이제 타협해서 이제 내려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서칭을 해요. 제 거 컨텐츠만이 아니라 어떤 전문스러워 보이는 리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수부대 출신들이라든지 어떤 컨텐츠 하시는 분들 거를 다 서칭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참고도 하고 자기들이 수정해 나갈 것들은 수정해 나가고 또 아이디어 얻을 것들은 뭐 영감 얻을 것들은 얻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용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래서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밀리터리 프로그램으로 시즌 3까지 연재한다는 게 전 정말 센세이션하고요. 4 나와도 뭐 진짜 지금 꿀릴 게 없고 나쁘지 않다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럼 조달님은 강철부대 4 나갈 의향 있으신가요? 라고 뭐 묻는다면은 이건 뭐 자유로운 어떤 질문이지만은 나갈 의향은 이제 마음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몸 상태는 나갈 수 있어요. 진짜 몸 상태는 뭐 더 솔저스 나갈 때보다 저는 몸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들이 더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더 올라왔다. 왜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많이 조성이 돼서 제가 어떤 여가라든지 일하는 어떤 패턴들이
그래서 진짜 거의 너무 매니아틱하게 진짜 연중무휴 운동 중독자처럼 운동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 왜냐면 또 이게 저한테는 술, 담배고 저한테 엄청난 재밌는 놀이거든요. 훈련하고 운동하는 것들이. 그래서 가서 뭐 퍼지거나 그다음에 뭐 누구한테 막 엄청나게 기량 차이로 질 어떤 자신은 없어요. 근데 마음적으로 하고 또 저도 어쨌든 한풀 꺾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리뷰나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 영한 모습들 어쨌든 저도 나이가 찼고 진짜 예비역으로 진급했지만 또 상사라는 어떤 계급이 있고 하는 어떤 부분이라서 좀 올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나가고 싶다라고 울고 불고 막 바지를 벗고 막 때를 쓰고 한다고 한들 제작진분들이 하고 또 저는 또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다 많이 이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팔려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나간다라고 할 때 어떤 희소성과 뭔가 흥행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될까? 제가 이제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자아 성찰이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간다고 해서 강철 부대에서 어떤 강철 부대를 위해서 어떤 시청률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한몫해 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는 어떤 마음은 이제 3까지는 제가 지원은 해봤는데 물론 떨어졌지만은 4를 나갈 수 있다. 몸 상태로는 충분히 저는 견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나이나 하고 저는 또 유부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는데 유부남보다는 싱글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싱글이라고 가정하는 어떤 플레이어분들을 팬으로 우리가 보게 됐었을 때는 이 사람과의 다양한 어떤 상상과 다양한 어떤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유부남이게 되면은 다양한 상상이라든지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멋진 캐릭터들을 그리기에는 한계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저의 어떤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철부대 4도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게 되면 또 이제 저는 또 리뷰 참여할 거고 예. 오히려 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리뷰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요. 제가 덧설조스 나가서 계약 조항에 컨텐츠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덧설조스를 나가는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유튜브도 많이 반등하려고 하는데도 계약 조항에 뭐 스포도 못하고 덧설조스 관련된 주제로 컨텐츠도 못 찍게 하니까는 찍을 수 있는 건 언제냐면 덧설조스가 이 회차가 끝나고 김 다 빠졌을 때 그때는 컨텐츠 찍어도 돼요. 그때는 계약 조항이 풀려 있어. 근데 그때는 아무리 뭐 덧설조스를 주제나 키워드로 쓰고 컨텐츠 한다고 해도 흥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내가 이제 참가를 하지 않고 편하게 이제 리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또한 나쁘지 않아요. 예. 하고 또 이런 어떤 주제들로 컨텐츠 하면은 또 수익 창출이 또 좀 괜찮게 나거든요. 그래서 리뷰하는 입장도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부분의 어떤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는 항상 준비돼 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뭐 미션 하라고 하면은 뭐 진짜 어지간한 미션 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몸을 많이 끌어올려 놓은 상태고 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세상에 넓고 저의 어떤 모든 어떤 피지컬들이 누군가한테 웜업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의 이제 자신은 있거든요. 근데 또 프로그램을 한번 나갔던 어떤 이력이 있고 하는 어떤 것들이 나중에 뭐 강철 부대 4를 하고 뭐 5하고 또 여러 구독자분들은 또 묻는단 말이에요. 너 나갈 거세요? 강철부대 4 한다는데 뭐 나갈 거예요? 참가 신청하셨어요? 아니면 뭐 이번에 참가 신청하세요? 뭐 보여주세요? 막 이런 이모저모 뭐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팬들은 뭐 구독자 소수 구독자들은.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의 약간의 저희 어떤 지금 떠오르는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컨텐츠 할 거는 제가 서울의 봄에도 특전사가 나와요. 안 좋은 이미지로 아마 나올 거예요. 저도 아직 서울의 봄을 안 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리뷰, 특전사 출신이 어떤 서울의 봄에 나온 특전사 부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하고 또 저도 부대에 있으면서 들은 것들이 있고 제가 살아오면서 또 역사 교육을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의 어떤 견해하고 영화 리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부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중점은 공수부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어떤 포커스로 해다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진짜 강철부대 3 뭐 제 컨텐츠 많이 봐주시고 뭐 이모저모 의견 주시고 관심 주셔갖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 하고 이제 컨텐츠 마무리 지을게요. 네. 감사합니다.